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동생 선주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리며 들려왔을 때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나갈 수가 없어.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두려움과 절망이 저를 그 남자에게로 이끌었습니다. 선주 씨, 당신 나한테 얼마나 신세졌는지 알아? 이혼한 여자가 어딜 가겠다고 난리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집어삼키려는 폭력이라는 것을.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0대 건설업 사장 정세훈. 그는 왜 제 여동생을 감금하고 돈까지 빼앗아 갔을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여동생을 구해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올해 58이고 서울 강남에서 중소형 상업 건물 2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일찍 사별했지만 혼자서도 꿋꿋하게 건물을 관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주 업체들과는 가족처럼 지내고 직원들도 제 자식처럼 아끼며 지내왔지요. 그런데 제게는 늘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여동생 김선주였습니다. 선주는 저보다 4살 아래로 젊은 시절엔 참 밝고 활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도 저보다 먼저 했고 2 아들을 낳아 키우며 행복하게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선주가 이혼을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대학생이 되어 독립했고 선주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혼 후 선주는 많이 외로워했습니다. 저는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선주는 늘 바쁘다며 피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동생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석 달 전 우연히 선주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친 선주의 얼굴에는 화장으로 가린 멍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선주야, 그거 뭐야? 어디 다쳤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언니. 하지만 선주의 눈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불안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선주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선주야, 누가 때린 거야? 솔직히 말해봐. 선주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 요즘 만나는 사람 있어. 정세훈이라고 건설업 하시는 분이야. 처음엔 정말 좋았어. 나한테 잘해주고 든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요즘은 좀 무서워. 화나면 손을 들고 내가 어디 가는 것도 다 감시하고. 근데 언니, 나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웠어. 그래서 그냥 참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선주에게 즉시 그 남자와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선주야, 그런 사람이랑 있으면 안 돼. 지금 당장 정리해. 하지만 선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나 혼자 살 자신이 없어. 그리고 세훈 씨도 화날 때만 그래. 평소엔 잘해줘. 저는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주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정세훈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선주를 통해 정세훈의 연락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정세훈 사장님, 저는 김선주의 언니 김선이라고 합니다. 한번 뵙고 싶은데 시간 괜찮으시면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 정세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아, 선주 씨 언니시군요. 그럼요, 언제든지 좋습니다. 내일 오후 어떠세요? 다음 날 저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서 정세훈을 만났습니다. 정세훈은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체격이 좋았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선희 사장님. 선주 씨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정세훈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악수를 받았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세훈 사장님. 우리는 자리에 앉았고 잠시 가벼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세훈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건설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여전히 몇 개 프로젝트는 관리하고 있지요. 선주 씨를 만난 건 정말 행운이었습니다. 이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쓰러워서 제가 좀 챙겨주고 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 이렇게 찾아뵌 건 다름이 아니라 선주 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선주 얼굴에 멍이 있더라고요. 혹시 사장님께서 손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순간 정세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건 오해입니다. 제가 화가 나서 문을 3개 닫았는데 선주 씨가 옆에 있다가 부딪힌 겁니다. 제가 일부러 때린 게 아닙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선주는 제 소중한 여동생입니다. 만약 앞으로도 선주에게 손을 대시거나 힘들게 하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세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저도 선주 씨를 아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이 일에 언니라고 해서 끼어드시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선주 씨도 성인이고 자기 판단으로 저와 만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성인이라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장님께서 선주를 정말 아끼신다면 존중하고 배려해 주셔야 합니다. 정세훈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김 사장님, 세상 물정 좀 아십니까? 이혼한 여자가 혼자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선주 씨는 제가 없으면 외롭고 힘들어합니다. 제가 있어줘서 고마워하고 있어요. 그의 말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 말 잘 기억하십시오. 선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는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정세훈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보시지요, 김 사장님. 근데 법적으로 제가 뭘 잘못했는지 증명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아무 말 없이 카페를 나왔습니다.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선주와 몇 차례 더 만났습니다. 정세훈이 출장을 갈 때마다 선주는 몰래 저를 만났고 저는 선주를 설득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증거를 모아야 해.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자. 선주는 두려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 세훈 씨가 알면 어떡해? 괜찮아. 언니가 함께 갈게. 그리고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거야. 결국 선주는 제 손을 잡고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선주의 상처를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폭행 흔적입니다. 진단서를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선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선주와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선주의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5천만 원이 한꺼번에 인출되어 정세훈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주야, 이게 증거야. 우리 이제 경찰에 신고하자. 선주는 여전히 망설였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주야,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언니가 함께 있을 테니까 용기를 내. 마침내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선주와 함께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최민석 경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선주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세훈의 폭행, 감금, 금전 착취, 그리고 협박까지. 최경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일단 피해자분의 진술을 받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훈 씨를 조사하겠습니다. 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정세훈이 어떻게 자신을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돈을 빼앗아갔는지 하나하나 말했습니다. 최경희는 진술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보호 조치를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세훈 씨를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최경희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선혜 사장님, 동생분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정세훈 씨가 연락하거나 접근하면 즉시 신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온 뒤 저는 선주를 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선주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선주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이제 괜찮아. 언니가 있잖아. 이틀 뒤 최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선혜 사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정세훈 씨의 집을 급습할 예정입니다. 혹시 동행하시겠습니까? 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경찰과 함께 정세훈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최경희와 경찰관 4명이 함께였습니다. 최경희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정세훈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고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최경희가 경찰 신분증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강남경찰서 형사과 최민석 경위입니다. 정세훈 씨 폭행, 감금,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정세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정세훈 씨 저항하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추가 입건됩니다. 조용히 동행해 주십시오. 경찰관들이 정세훈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정세훈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선주 그년이 고소한 거야? 그년이 나한테 얼마나 신세졌는지 알아? 그의 말투는 난폭하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세훈 사장님, 선주는 당신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사람을 감금하고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정세훈은 저를 보고 비웃었습니다. 김선희, 내가 다 꾸민 거지? 내가 선주를 부추긴 거잖아. 저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제 동생을 지킨 것뿐입니다. 당신이 잘못한 일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정세훈은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들이 내가 가만 안 둬. 내가 누군지 알아? 최경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세훈 씨 협박도 범죄입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시고 조용히 동행하십시오. 경찰관들이 정세훈을 끌고 나갔습니다. 정세훈은 계속 욕설을 퍼부으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최경희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김선혜 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생분께서 용기 내주신 덕분에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님.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증거가 명확하니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통해 처벌받게 될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선주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선주야, 정세훈이 체포됐어. 이제 괜찮아. 선주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정말 끝난 거야? 응, 선주야. 이제 끝났어. 넌 이제 자유야. 선주는 그제야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 달 뒤 정세훈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선주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주는 긴장한 얼굴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니, 나 떨려. 괜찮아, 선주야. 진실은 이기게 되어 있어. 재판장에 판사님이 입장하셨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정세훈의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나열했습니다. 피고인 정세훈은 피해자 김선주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피해자의 통장에서 5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감금, 폭행, 사기 범죄입니다. 정세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동거는 합의하에 이루어졌고 폭행은 우발적이었으며 금전 거래는 차용 관계였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해자의 진술과 병원 진단서, 통장 거래 내역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감금하고 폭행했으며 차용증 없이 일방적으로 돈을 가져갔습니다. 판사님이 정세훈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정세훈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선주 씨를 사랑했습니다. 제가 화를 낸 적은 있지만 일부러 다치게 하려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돈은 사업 자금으로 잠깐 빌린 것뿐입니다. 곧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선주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증언하시겠습니까? 선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세훈 씨가 처음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저를 감시하고 통제했습니다. 친구를 만나는 것도 가족을 만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저를 때렸습니다. 얼굴을, 팔을, 다리를. 너무 아팠습니다. 선주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통장을 빼앗아갔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그는 협박했습니다. 돈 안 주면 너 가족한테 해코지하겠다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통장을 넘겨줬습니다. 그 돈은 제가 이혼하면서 받은 재산분할금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선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선주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합니다. 선고는 2주 뒤에 하겠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2주 뒤 선고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선주와 함께 법정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선주는 많이 안정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시고 선고가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정세훈은 피해자 김선주를 감금하고 수차례 폭행했으며 5천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이며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판사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합니다. 정세훈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선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주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긴 거야? 응, 선주야. 우리가 이겼어. 법정을 나오며 박지연 변호사님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선혜 사장님, 김선주 씨 축하드립니다.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두 분의 용기가 가장 컸습니다. 며칠 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세훈의 재산이 일부 압류되었고 선주는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되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선주는 그 돈을 받아들고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지? 응, 선주야. 이제 정말 끝났어.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선주는 제 집에서 지내며 천천히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악몽에 시달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주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선주를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고 선주는 상담사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며 마음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날 선주가 제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언니 덕분에 내가 다시 살 수 있었어. 고마워. 저는 선주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야. 선주는 이제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들과도 관계를 회복했고 새로운 취미도 찾았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요가를 하며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선주에게 제안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여행 가자. 둘이서. 오래전부터 가고 싶었던 제주도에. 선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언니, 정말 가도 돼? 그럼 우리 이제 자유잖아. 마음껏 즐기자. 며칠 뒤 저와 선주는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하늘과 바다를 바라보며 선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이렇게 가벼운 기분은 정말 오랜만이야.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저는 선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우리 앞으로 나아가자. 응,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주도에서 우리는 해변을 걸었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으며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선주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고 저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선주가 말했습니다. 언니, 나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선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선주야, 우리 앞으로도 서로 의지하며 살자. 어떤 일이 있어도. 응, 언니. 약속할게. 그렇게 우리는 노을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 곁에 서서 함께 싸워주는 것입니다. 제 여동생 선주는 혼자서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힘으로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부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당신 곁에는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여동생 선주는 이제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주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키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